25번 현대소설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소설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일제치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면 만무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단어는 평소에 잘 보지 못한 그런 단어겠죠. 자, 만무방. 자,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작품인데, 제목의 뜻은 염치 없이 막된 사람, 막대 먹은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니까 이게 제목 자체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 전체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편이지만, 자, 일단 줄거리를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응칠은, 자, 여기서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도 집도 없는 정과 사범의 만무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응칠이 동생 응호를 만나러 와서, 자, 인물이 두 사람 나왔죠. 지내던 어느 날 응호의 눈에 벼 도둑이 든다. 응칠은 자신이 도둑으로 지목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전에 응호의 벼를 훔쳐간 도둑을 잡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자기가 도둑으로 지목될까봐 그 도둑을 자기가 잡기로 결심했다. 응칠이는 싱글거리며 굴을 나섰다. 공연스레 쑥스럽게 일이나 벌어지면 성가신 노릇이다. 그리고 돈백이나 될 줄 알았더니 다 봐야 한 40원이 될까 말까. 그걸 바라고 어느 놈이 앉았는가. 그가 딴 것은 본밑, 자, 본미천, 자, 본디에 들여놓은 자본, 본밑을 알라, 제외하고 구원하고 80전이다. 기호에게 5원을 내주고, 자, 반이 넘네. 자네 계집 잃고 돈 잃고 호강이겠네. 농담으로 비웃어 던지고는 숲속으로 설렁설렁 내려온다. 여보게, 자네에게 청이 있네. 재성이는 목이 말라서 바득바득 따라온다. 자, 애가 타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청이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재성이가 응칠이에게 원한 것은 돈을 얻고자 합니다. 저에게 돈을 다 빼앗기곤 구문이겠지. 구문. 자, 흥정을 붙여준 대가로 받는 돈이다. 그래서 뭐 노름판 같은 데서 받는 그런 돈을 말하겠죠. 시치미를 딱 떼고 나 갈 길만 걷는다. 여보게 응칠이, 아, 내 말 좀 들어. 그제서는 팔을 잡아 놔꾸며 살려달라 한다. 돈을 좀 늘릴까 하고 벼 10마를 팔아 해보았더니 다 잃었다고.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이니 노름 미천이나 하게 몇 푼 달라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자, 노름. 자, 절망적 상황에 빠진 농민들이 자포자기적인 도피 행위로서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벼를 털었으면 거저 먹을 게지 어줍지 않게 노름은 그런 걸 왜 널 보고 하랬어? 하고 돌아서며 소리를 빽 지르다가 가만히 보니 눈에 눈물이 클썽하다. 잠자코 돈 2원을 꺼내 주었다. 이런 모습, 재성이를 동정해서 돈을 주는 응칠이의 인간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모습. 자, 여기까지 노름으로 돈을 딴 응칠이가 재성이에게 돈을 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응칠이는 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덜덜 떨고 있다. 사방은 뺑 돌리어 나무에 둘러싸였다. 거무투룩한, 자, 탁하게 거무스름한 그 형상이 헐없이 무슨 도깨비 같다. 자, 도깨비처럼 보이는 거는 사방에 뺑 돌린 그런 나무들이겠죠. 바람이 불 적마다 쏴하고 쏴하고 음충맞게
자, 음흉하고 불량하게. 자,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겠죠. 음축맞게 건들거린다. 어느 때에는 짹짹하고 목을 따는지 비명도 울린다. 자,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죠.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별일은 없을 줄 아나 훅 뭐가 덤벼들지도 모른다. 선앙당. 자, 그 토지와 마을을 지켜준다는 신을 모신 집이다. 선앙당은 바로 등 뒤다. 족제빈지 뭔지 요동. 자, 흔들리어 움직이는 통에 돌이 무너지며 바시락바시락한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등줄기를 쭉 긁는다. 그래서 자, 공포를 느끼면서 무서움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두운 꿈속이다. 하늘에서 이슬은 내리어 옷깃을 축인다. 공포도 공포려니와 냉기로 하여 좀채로 견딜 수가 없었다. 산골은 산신까지도 줄였으렸다. 아들 낳아 달라고 떡 갖다 바칠 리 없을 테니까. 이놈의 영감님, 자, 산신을 말하는 거죠. 홧김에 덥석 달겨들면 앞뒤를 다시 한번 휘돌아 본 다음 설대를 뽑는다. 설대, 담배 설대. 자, 담배통과 물부리 사이에 맞추는 가느다란 대통이다. 그래서 담배 필 때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리고 오금팽이로, 자, 팔꿈치 오그린 안쪽 오금팽이로 불을 가리고는 한 대 뻑뻑 피워 물었다. 자, 담배를 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는 연함은, 자, 연함은 이 말은 열이 좀 넘는, 자, 숫자 열을 의미하죠. 10개 조금 넘는. 연함은 칸 떨어져 그 아래 누웠다. 일심 정기를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무 틈으로 뚫어보고 앉았다. 그러나 땅에 대를 털려니까 담배 설 때 풀숲이 이상스러이 흔들린다. 뱀이 아닌가. 9, 10월 뱀이라니 물리면 그만이다. 자리를 옮겨 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하품을 터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괄호에서부터 여기 괄호까지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음산한 분위기가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응칠이가 산에서 이렇게 뭔가를 어두운 곳에서 담배를 피면서 공포 속에서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응칠이가 뭐 하는지 앞에 뭐라고 제시되었었냐면은 응호의 별을 훔쳐간 도둑을 잡기 위해서 뭔가 잠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두어 시간은 더 넘었으리라. 이놈이, 자, 여기서 이놈은 응호의 별을 훔친 도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놈이 필연코 올 텐데 안 오니 이 또 무슨 좋아할까. 이 짓이란, 자, 이 짓 도둑질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이란 소문이 나기 전에 한 번 더 와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은 그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가 도둑질한 그곳에,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난다. 이런 뜻이겠죠. 잠을 못 자서 눈이 뻑뻑한 것이 재물에 슬금슬금 감긴다. 자, 밑에 부분이 좀 한 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악물고 눈을 휩쓰면 이번에는 허리가 노글거린다. 굉장히 그 몸이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속은 쓰리고 골치는 때리고 불꽃 같은 노기, 성난, 기운, 노기가 불끈 일어서 몸을 옥죄인다. 바싹 쬐다. 이놈의 다리를 못 꺾어놔도 애비 없는 홀의 자식이 되겠다. 그래서 도둑을 잡으면 뭐 다리를 꺾어 놓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홀의 자식은 굉장히 막대 먹은 버릇없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닭들이 새 회를 운다. 새 회, 닭이 우는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멀리 산을 넘어오는 그 음향이 퍽은 서글프다. 자, 이런 표현은
단순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앞으로 전개될 비참한 사건을 암시하는 배경 묘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복선의 기능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멀리 산을 넘어오는 그 음향이라고 하는 거는 닭이 우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그 닭들의 소리가 서글프다. 이렇게 약간 복선의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큰 비를 몰아드는지 검은 구름이 잔뜩 끼인다. 자, 이런 것도 뭔가 우울하고 암울한 정서를 나타내는 거죠. 하긴 지금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자, 여기까지. 자, 벼 도둑을 잡기 위해 응호의 눈 주변에 응치리가 잠복을 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논둑에서 희끄무레한 헛개비 같은 것이 얼씬거린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영락없이 성파리, 재성이 그 둘 중에 한 놈이리라. 자, 그래서 응칠이는 마음속으로 그 동네 사람 누군가는 이제 도둑일 거라고 짐작을 한 것이죠. 이 고생을 시키는 그놈, 이가 북북 갈리고 어깨가 다 씩씩거린다. 몽둥이를 잔뜩 우려잡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무 줄기를 끼고 조심조심 돌아내린다. 허나 도랑쯤 내려오다가 그는 멈실하여 자, 멈칫하다의 강원도 방언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몸을 뒤로 물렸다. 늑대 두 놈이 짝을 짓고 이편 산에서 저편 산으로 설렁설렁 건너가는 길이었다. 빌어먹을 늑대, 이것까지 말썽이람.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이마에 식은 땀을 씻으며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이번 이놈도 재작년 강도 짝이나 안 될는지 금시로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탁 치고 지나간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한 대를 더 붙였다. 돌연히 풍세는 심하여진다. 풍세, 바람, 색이 뜻하겠죠. 산골짜기로 몰아드는 억센 놈이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찬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끔 발광이다. 다시금 더르르 몸을 떨었다. 가을은 왜 이 지경인지 여기서 밤새울 생각을 하니 기가 찼다. 얼마나 되었는지 몸을 좀 녹이고자 일어나서 서성서성할 때였다. 논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자, 논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보니 피로고 한고고 다 딴소리다. 자, 피로나 추위도 느끼지 못할 만큼 범인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겠죠.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쌍심지를 올린다. 흰 그림자는 어느 틈엔가 어둠 속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소리만 웽웽 칠 뿐이다. 다시 암흑 속이 된다. 확실히 별을 훔치러 논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역갱이 같은 놈이, 자, 여우 같은 놈이 굳은 날씨를 기화 삼아 마음껏 하겠지. 자, 기화 핑계 삼아서 자,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또는 기회, 여기서 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리 없는 썩은 자식. 격장에서 격장. 자,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응칠이는 이웃에 사는 재성이나 성파리를 도둑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격장에서 같이 굶는 터에 자, 굉장히 동네 사람들이 굶고 지내는 가난한 현실이다. 오냐, 대거리만 있어라. 대거리. 자, 상대편에게 언짢은 기분이나 태도로 맞서서 대드는 거죠. 대거리만 있거라. 이를 한번 푹 갈아붙이고 차츰차츰 논깨로 내려온다. 응칠이는 논깨로 바트기 가깝게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간 낫의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횡액. 자, 횡액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 굉장히 안 좋은 뜻이 있죠. 횡액. 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자, 도둑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순간의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둥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자, 흰 그림자를 보고 긴장하고 있는 응치리의 모습입니다. 한식경쯤 지났을까? 자, 식경이라고 하는 말은 밥 먹을 동안 정도의 시간, 그래서 잠깐 동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리었다. 보찜을 등에 짊어매고는 허리를 굽으시 뺑손을 놓는다. 뺑손, 뺑손이. 자,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자 응치리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치리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려 조겼다. 자, 허리를 굉장히 마구 두들겨서 꺾어지거나 으스러지게 할 정도로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이 쿠쿠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 그 고개를 들고 필부터 벗겨보았다. 필은 얼굴에 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드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이런 말이죠. 자, 가면을 벗겨보니까 복면을 벗겨보니까 범인이 바로 자기 동생이었던 응호였다. 그걸 알게 되면서 응치리의 심리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당황했다. 그래서 시선을 치거드며 위로 올리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자, 우리가 우두망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우두망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자, 이 순간에 뭔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똥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살똥맞은. 자, 말이나 하는 짓이 독살스럽고 당돌한 이런 느낌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자, 바람만 유난히 불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참을 신음하더니 도적은, 자, 여기서 도적은 바로 자기 동생인 응호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응호가 이야기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내 것을 내가 훔쳐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그나마도 형이 방해를 함으로 답답해해서 나온 대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제강점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생활고 불행, 그래서 자기의 벼를 훔치는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나타낸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봤자 모든 것이 다 수탈당하기 때문에 밤에 몰래 벼를 자신의 논의 벼를 자기가 훔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면은 흐느끼다. 울음이 폭받친다. 보찜도 내버린 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상황 설명을 가질 내용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 거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얘기하죠. 농사를 지으니가 자신의 벼를 훔칠 수밖에 없는 반어적인 상황, 이 아이러니라고 하죠. 반어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응호의 심리는 자괴감, 슬픔, 현실에 대한 원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퉁스러이, 대퉁스럽다. 말과 행동이 거칠고 미련하다. 이런 느낌.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자, 별을 훔쳐가던 도둑이 응오인 것을 알고 놀라서 당황해서 멍하게 서 있습니다. 자, 벼 도둑이 응오임을 알고 응칠이가 매우 놀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손으로 그 보찜을 들어본다. 이 보찜이라고 하는 것은 응오가 훔쳐온 볕단이 든 보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뿐하니 끽 말 가옷이나 될는지 이거는 얼마 되지 않는 양이다. 이런 말이죠.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별을 논에다 도로 털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논의 별을 자기가 훔쳤지만 그 양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해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랴. 허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이렸다. 에이 고연놈. 자, 에이 고연놈. 자, 동생에 대한 연민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이 고연놈 할제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 부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레두레한 황소의 눈깔. 두레두레. 자, 둘레둘레의 북한어를 두레두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오리를 남쪽 산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들에 밤마다 늘 매여있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 따지든 70원은 갈 데 없으리라. 이 말은 자, 이 소를 훔쳐서 팔면 70원은 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우를 위해서 소를 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이 나게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반 왔을 때에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탁 치며 예, 좋은 수가 있다. 좋은 수가 있다. 자, 좋은 수, 좋은 방법. 자, 좋은 방법은 황소를 훔치는 일. 이러한 일탈된 행위를 통해서 궁핍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당시의 현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가난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돈을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실쭉하였다. 실쭉. 자, 싫은 태도로 눈이나 입을 한쪽으로 실긋 움직이는 그런 모습. 실쭉하였다. 자, 응호의 마음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다는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삑 달아난다. 이걸 보니 하 엄청이 나고 기가 콱 막히었다. 자, 응호에게 황소를 훔칠 것을 응칠이가 제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놈아 하고 악에 바치어 명색이 성이라며 성은 형이라는 뜻입니다. 대뜸 몽둥이는 들어가 그 볼기짝을 후려 갈겼다. 아우는 모로 몸을 꺾더니 시나브로 찌그러진다. 시나브로. 시나브로는 우리 고유어인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이런 뜻입니다. 뒤미쳐 앞정강이를 때렸다. 등을 팼다. 일어나지 못할 만치 매는 내리었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는 내리었다. 이랬습니다. 자, 이 부분 자 같이 보겠습니다. 동생에 대한 연민의 부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섭섭함, 현실에 대한 울분, 자 이런 것을 동생을 때리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홧김에 하긴 했으되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침을 퇴 뱉어 던지곤 팔자 드센 놈이 그저 그렇지 별 수 있나. 쓰러진 아우를 일으켜 등에 업고 일어섰다. 언제나 철이 날른지 딱한 일이었다. 속 썩는 한숨을 후 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만무방인 응칠이가 도리어 동생을 걱정하게 된 상황이다. 자, 동생에 대한 형의 애정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청어청 이거는 약간 어정어정, 키가 큰 사람이 어정어정 걸어오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응호를 데리고 고개를 내려오는 응칠이의 모습이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칠과 응호 형제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식민지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한 면을 잘 보여준다. 평범한 농민이었던 응칠은 생계에 쪼들려서 도박에 절도까지 이르는 정과 사범의 떠돌이가 되고, 그의 동생 응호 역시 농사를 지어봤자 남는 것이 없는 현실에 한거하는 마음으로 벼를 추수하지 않고 급기야 자신의 벼를 자신이 훔치는 도둑이 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작가는 경직된 어조로 농촌 사회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문장이 뭐뭇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가 아니라 B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 B의 내용을 강조한다. 자, 반어적 표현과 해학적인 어조로 현실의 문제점을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응칠이라는 인물, 성실한 농민이었으나 빚 때문에 유랑 걸식하는 만무방이 되었다. 절도와 노름으로 전전하지만 형제애와 사람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고 동생 응호에 비해서는 세상 물정을 알고 있다. 응호, 순진하고 성실하다. 추수도 거부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자신이 경작한 벼를 훔치게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제목이 만무방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상징하는 거. 자, 만무방은 막대 먹은 사람, 파렴치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 응칠과 응호 모두 만무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락의 이유는 인물의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자, 이거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자,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 때문이다. 결국 만무방은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사람이기보다는 뒤틀린 사회가 빚어낸 인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제목 만무방을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응칠과 응호는 원래 성실한 농민이었지만 식민지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만무방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떠돌이 인생, 전과자, 노름, 도둑질 등의 일탈행위. 자, 단편소설, 농촌소설, 반어적, 토속적, 현실 비판적 성격입니다. 배경 1930년대 가을이고 강원도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자, 전체적인 이게 줄거리가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주제는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상황의 가혹함과 그 피해다. 특징 보겠습니다. 토속적 어휘를 사용하여 농촌의 현실을 생생하게 나타내었다. 소작인들의 궁핍상을 반어적인 수법으로 구사했다. 자, 소작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땅을 가진 지주 밑에서 일을 해주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자, 우리 문제 1번. 이 글에 나타난 응호의 현실 대처 방법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 도둑질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도둑질. 자, 문제 2번. 이 글에서 응칠이 응호에게 말한 좋은 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황소를 훔치자는 것으로 이러한 일탈된 행위를 통해
궁핍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당시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